제가 오늘 할 주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하는 11가지 방법인데 이게 이제 제목을 좀 달리 하기도 해요. 뭐냐면은 직장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창의적으로 일하는 방법,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학생들일 경우에는 창의적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마 5년 전부터 이제 창의나 창조 이 부분에 굉장히 큰 바람이 불다가 이 트렌드가 지금 다른 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그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을 로버트 루트건스타인이 썼던 책을 보게 되면은 한 5년 전, 한 3, 4년 전에 책이 나왔는데 제가 생각한 데는 그 책이 조금 타이밍이 좀 빨랐지 않았느냐. 지금 이제 삼성에서 통섭형 인재를 채용한다고 하고 통섭이 과연 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고, 저는 이제 대학교에 가서 학생들한테 취업 준비 형태로 이 부분을 통섭에 관련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다루는 부분인데, 오늘 아마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창의적으로 일하는 방법 또는 아이디어를 내는 11가지 방법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아마 삼성에 있으면서, 저는 세리에 있으면서 이제 주로 제가 아마 강의를 시작하게 된 부분은 과장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 때부터 삼성 인력개발원이나 다른 이런 부분으로 계속 강의를 다니면서 그때부터 해서 한 27년 정도까지 이제 계속 강의를 했고, 제가 부장 때 이제 삼성에서 신임 임원이 나오면 임원 교육을 하고, 또 임원이 돼서는 이제 다른 부분 그걸 이제 계속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가지고 있던 강의 원칙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일반적으로 강의라고 하기보다는 제 책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바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프레젠테이션 해드리겠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가 강의 원칙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딱 4가지입니다. 4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일반화 원칙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교수나 다른 부분의 겸임 교수나 이런 부분에서 뭐 한 6, 7년도 하고 박사과정 지도도 한번 해보고 해봤습니다만은 기업에서 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강의나 프레젠테이션 하는 원칙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이 일반화 원칙입니다. 일반화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책에 있는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강의가 제가 2시간을 하건 4시간을 하건 1박 2일을 하건 8시간짜리를 하건 이렇게 해도 기본적으로 지킬 수 있는 부분은 책에 있는 이야기, 이론적인 이야기나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저는 뭐 인적 자원 분야에서 한 분야에서 한 27년간을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사례만 해도 1박 2일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을 정도는 된다라고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마찬가지지만은 책에 있는 이야기가 아닌 일반 사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프레젠테이션 해드리겠다 하는 게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가 공식화입니다. 피자를 먹다가 남으면은 피자를 포장을 해줍니다. 그죠? 여기서 아마 제가 오늘 90분 동안 이야기를 드릴 텐데, 90분 동안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거 괜찮은 이야기다. 그래, 괜찮다. 해봐야 되겠다. 웃긴다. 괜찮다. 이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여기서 90분을 듣고 나가실 때 제가 하나 나중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포장지를 하나 드릴게요. 그게 공식으로 돼 있는데, 이 사람이 90분 동안 이야기했던 부분이 이 공식 중에서 이 위에 분모에 해당되는 이거구나 라고 기억할 수 있게끔 가지고 가실 수 있게 딱 도시락처럼 포장을 해드리겠다 하는 부분이 두 번째 공식화 원칙이고요. 세 번째가 구체화입니다. 구체화는 오늘 아마 제가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실무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으시다가 그래 그거 괜찮다. 그거 한번 해볼 만하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1, 2, 3, 한 3개 정도는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 가실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 게 제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번째가 이제 집중한데, 집중하는 오늘 같은 여기에 이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온 사람하고 또 한 100명, 200명, 300명 이렇게 돼서 억지로 출석 체크를 해서 듣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출석 체크를 한다든지 대학에 강의를 가면은 보통 딱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렇게 자리 배치부터 먼저 합니다. 저 오른쪽 왼쪽 한 400명 500명 들어가는 대강당에 들어가면은 오른쪽 구퉁이 왼쪽 구퉁이에는 뒤에 이 의자를 머리 대고 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예 100명이나 200명 되는 사람은 여기에서 불편하게 자시지 말고 왜 여기에 오느냐 출석 체크 때문에 그러면은 1000명이면 1000명 출석 체크를 다 해줄 테니까 교수님한테 통보를 할 테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말고 집에 가서 편안하게 자라. 그러니까 딱 가라고 하니까 양쪽에 한 100명씩 일어나서 딱 나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게 큰 강의실에 조금 앉아가 있으면 굉장히 맥 빠집니다. 강의하는 사람이. 그래서 자,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앞에 이 부분만 좀 모여달라. 그리고 내 역할이 이제 무슨 역할이냐면은 지금 저기에서 한 200명이 나갔습니다. 한 6, 700명 중에서 200명이 나갔으니까 내 역할은 저 나간 사람들이 그거 안 나가고 좀 들어볼 걸 라고 하면서 후회하게 만들어주는 게 내 역할이다. 라고 하면서 강의 시간이 90분 정도였는데 90분 하고 나서 질문 시간을 봤는데 질문 시간이 한 10분 정도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질문을 한 40분을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삼성에서 사람을 채용하거나 관리하거나 인적 자원을 관리하면서 했던 노하우를 여기서 다 넣어놓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뒤부터 제가 나중에 메모 노트 이야기를 하면서 노트 사례를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노트를 다 돌립니다. 돌려서 독서 노트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도 아마 독서 MBA이지만 책을 읽는 부분하고 읽는 거는 누구나 다 읽지만 읽고 정리하는 방법, 정리하는 방법에서 또 활용하는 방법. 제가 토요일 날 이렇게 보면은 기업에서 고과를 S나 A를 받는 상위권 10%에 해당되는 사람을 하루에 8시간 강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고서를 만드는 방법, 기한서를 만드는 방법, 대화하는 방법, 다른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해보면은 똑같은 책은 많이 읽기는 읽는데 마지막으로 또 활용하는 방법이 잘못되는 경우. 이 부분이 10%와 90%의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집중하는 뭐 1000명이든 2000명이든 대학의 교수님들은 예를 들면은 100명 중에서 10명만 눈이 반짝반짝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죠? 근데 기업에서는 100명 중에서 한두 명이 엉뚱한 짓 하면은 그 사람을 못 자게 만드는 게 기업에서의 살아남은 생존 방법입니다. 그래서 질문이나 다른 부분이 있으면은 앞에 앉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지금 학생들이 많은데, 그죠? 대부분 저는 앞에 앉은 사람들에 대한 대우를 해줍니다. 뭘 선물을 갖고 오면 앞에 있는 사람 다 줍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 앉기를 싫어해요. 앞에 앉았으면 혹시 침도 튈지 모르고 또 아니면은 앉아서 질문을 막 하는 부분이 강사들이 꼭 앞에 앉은 사람만 이렇게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선언을 하고 제일 앞줄에 앉은 사람은 저는 질문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은 두 번째 줄부터 저 뒤쪽에 은폐대가 앉아 있는 사람에게 질문을 한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눈꺼풀이 내려오거나 좀 이상한 졸리는 기색이 보이면은 그 사람을 지명을 해서 질문을 합니다. 아예 대놓고 자는 사람한테는 내 분야에 아주 전문적인 분야를 해가지고 좀 어렵게 만들고 처지를 좀 어렵게 만들고 그냥 잠만 깨워주는 그런 형태로 한다. 그래서 아마 오늘은 뭐 이거는 별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제 가장 많이 느꼈던 부분들이 우리나라 기업의 CEO에 관련되는 부분이나 서울대 최고경자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강의를 가서 보면 서울대 최고경자 과정에 강의를 처음 갔을 때 처음에 나보고 2시간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삼성에 사장하신 분이 한 분이 거기에 특임 교수로 가본 분이 최고경자 과정에 이걸 좀 바꿔달라 해가지고 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홍 박사, 이 최고경자 과정에 시간을 2시간 하려고 하는데 당신 할 이야기를 다 하려면 시간 얼마를 주면 되냐? 그래서 8시간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거 좋다. 이제 그분은 나를 아니까 그럼 좋다. 8시간을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서울대 이제 교수들이 다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 좀 얼굴이 뭐 볼만한 사람 여자들도 아니고 못생긴 남자가 나와서 8시간을 동안 한다. 이거는 도저히 무리다. 이 최고경제 과정을 버리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최고 경자들이 8시간을 해도 지겹지 않다라고 생각할 자신이 있으면 와서 해라.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제주도에 가서 하고, 한 번은 이제 서울대 캠퍼스에서 하고, 몇 번 이거 한 2, 3년을 했었어요. 나중에 그거 지나고 나서 보면은 최고 경자 과정이 제가 강의를 잘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100명, 30명이 모인 CEO 같으면은 30명의 따로따로 내용은 다 잘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을 개인적인 아이디어가 한 명이 하나씩을 갖고 있으면은 30개의 아이디어를 엮을 수 있는 방법을 모르더라는 거죠. 그걸 예를 들면 자, 지금 현재 CEO가 갖고 있는 부분에서의 문제 중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를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 부분을 바로 해결하러 들어갑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 저거 우리 3년 전에 한번 했던 거야. 이거는 여기 했던 거예요. 어떤 거. 딱 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나중에는 시간이 8시간 지났는데도 1시간 연장을 해달라. 최고경자도 바쁜 사람이 거기 앉아서 뭘 그 시간을 연장을 해달라고 그러겠어요. 그죠? 그럼 그렇다면은, 그 부분은 일종의 컨설팅하고 강의가 같이 연결된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꼭 이제 질문하는 부분이 앞으로 한 5년 내지 7년 동안 지속적으로 우리 자체의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는 내용 2가지를 좀 써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한 70% 정도, 70%의 정도가 이 2가지 단어입니다. 창의와 창조, 아이디어를 어떻게 낼 거냐. 여러분들 라면 하나 끓이는데도 라면을 잘 끓이는 레시피가 있고 도구가 있습니다. 그죠? 몇 분 동안 불을 하고 스프를 넣고 얼마를 끓이고 하는 방법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 중에도 아이디어를 내는 도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레시피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활용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삼성도 마찬가지고 아이디어를 어떻게 낼 것인가 하는 부분이 7년 전부터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지금 화두가 되어 오다가 작년쯤부터 이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옮아가는 현상이 생겼다. 그게 뭐냐면 통습입니다. 이 부분은 통습이라고 하는 부분은 삼성에서 기술자를 모집한다고 하면서 소프트웨어 기술자를 뽑으면서 인문학이나 사학이나 철학이나 다른 부분에 이런 인문학적인 요소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돈을 주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기술자로 양성을 한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상식적으로 지금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보면은 지금 여기 초창기에는 창의, 창조, 아이디어를 어떻게 낼 거냐, 아이디어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으로 가다가 두 번에는 통습 조화에 관련되는 이 부분을 가고 삼성에서 강의를 부탁할 때는 뭐냐. 이 부분의 창의, 창조의 대표적인 형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일대기를 쫙 조사를 해보면 정말 재미있어요. 앉아서 삼성에서 이제 제목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일하기. 그 부분이 제목이 이제 나한테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뭘 했고 군사적인 부분, 건축 부분, 안 된 부분이 없어요. 의사도 하고 그림만 그린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실습을 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시체를 구해다가 그 부분에 해부까지 본인이 직접 하는 그 정도로 이렇게 다방면의 멀티 스페셜리스트의 전형이 되던 사람이다. 그 다음에 통습이라고 하는 부분은 에드워드 윌슨이 썼던 그 책이 이제 컨질리언스라는 용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 부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졌는데 이 부분을 쉽게 표현하면은 여러분들 그 다니엘 핑크가 했던 이야기 중에서 미래 인재상 중에서 나왔던 부분이 3번째 조건이 조화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책을 같이 딱 읽다가 보면은 다니엘 핑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책의 이야기가 에드워드 윌슨이 이야기하는 통습하고 같은 맥을 같이 한다. 저는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이 2가지를 실질적으로 몸에 익히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부분을 한번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기술이나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여태껏 다루지 않았던 부분의 문제가 뭐냐면 상상하는 기술. 상상하는 기술이 있어요? 있습니다. 제가 실무에서 예를 들면 밑에 대리나 과장이나 일을 시킬 때, 김 대리, 이 분야에 뭐 쌈박한 아이디어 좀 한번 꺼내봐라. 쌈박한 아이디어 없는데요. 없어도 뭐 좀 짜봐. 뭐 당신이 젊은 네가 해야지. 그러면 나이 든 사람이 해야 되겠어?
그러면 창가로 갑니다. 창가로 가서 옆으로 딱 창문을 내다보고 쌈박한 아이디어라는 게 정말 말은 쉽지만 어려운 거거든요. 예전 같으면 베스트 프랙티스나 다른 부분에 벤치마킹이나 이 제도가 없을 때는 그거 하나만 해도 아이디어가 쌈박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베스트 프랙티스나 벤치마킹이나 모두가 다 모든 기업들이 다 해놨어요. 다 알고 있는데 그거 갖다 뚝 내면 그게 쌈박한 게 안 되죠. 그러면 창밖에 가서 와 이거 고민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뒤에서 임원이 그냥 가만히 둡니까 그걸? 김대리 좀 쌈박한 아이디어 생각하라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을 하는지 망상을 하는지 공상을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그러면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상상하는 기술을 알고서 하는 건지 그냥 멍하니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쳐다보고 있는 건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김대리나 김 과장이 임원한테 대놓고 하고 싶은 얘기는 대놓고 하지는 못하지만 속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그 쌈박한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쉬우면 네가 직접 한번 해보든지 아니면은 쌈박한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일을 시키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말을 못 하잖아요. 그 위에서 몰라도 아는 것처럼 해가 넘어가는 그런 형태가 많이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만약에 컨설팅이나 다른 부분이나 어디에서 뭐 나온다고 하면은 상상할 수 있는 기술 프로그램 이거 만들면 돈 됩니다. 그죠? 나중에 상상할 수 있는 기술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화, 추상화 관련되는 부분, 이 부분을 하면은 이게 교육이 되고 두 번째가 통합기술입니다. 통합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은 통습하고도 같이 갑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제가 이 부분에서 인사관리, 인적자원관리 분야에서 27년, 30년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이디어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적자원을 전문해서 내 밑에서 10년 후에, 15년 후에, 20년 후에 따라온다고 하면은 인적자원관리 분야에서 나보다 나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적자원 분야에서만 따지면 없어요. 여러분들이 시도하는 그 부분이 내가 10년 전에도 시도했고 15년 전에도 시도했고 20년 전에 시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라. 짠 마른 수건을 짜고 또 짜도 이미 나올 물이 없게 돼버린 거예요. 베스트 프랙티스나 벤치마킹이나 다른 부분으로 일사나 다른 게 돼가지고 짜낼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짜낼 게 없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쌈박한 아이디어라고 하는 거. 다른 분야를 합쳐야 되는 거다. 지금 예를 들면 음악과 경영을 이야기를 하고 미술과 경영을 이야기를 하고 마당놀이와 경영을 이야기하고 심리학에 관련되는 부분이나 다른 부분을 합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이게 통합하는 기술 방법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지금 컨설팅 회사 하면은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인식되고 있는 맥킨지 컨설팅 회사.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죽고 있어요. 지금 아주 조그마한 중견기업 정도의 컨설팅 회사가 한 해에 2배, 3배, 4배씩 커가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이 부분이 이게 무슨 회사냐면 아이데오라는 회사예요. 조그마한 회사인데 이 회사에 가서 삼성이나 LG나 IBM이나 GE나 휴대팩트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좀 괜찮은 기업들이 전부 가서 이 회사 조그마한 회사 안에 앞에 가가지고 빌고 있어요. 지금 돈 주면서 아이디어 하나 달라고. 삼성도 갔다 왔고 LG도 갔다 왔고 어떤 이런 현상이 생겼느냐. 이 부분에 두 가지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뭐냐면 맥킨지 컨설팅사의 컨설턴트의 90% 이상이 MBA 출신입니다. 이제 MBA만으로 한계가 왔다는 겁니다. 여기 아이데오 회사의 컨설팅 회사의 MBA 출신자가 몇 프로는 10% 미만입니다. 나머지 어떤 사람들이냐? 산업 디자인을 한 사람, 건축학을 한 사람, 심리학을 한 사람, 다른 이런 형태의 한 4-5가지 업체를 합쳐가지고 만드는 거. 여러분들 우리 병원에 부모님 모시고 병원에 가면 옛날 병원의 의자가 어땠어요? 의사는 편안한 데 앉아있고 동그랗게 빨간 의자 이렇게 동그랗게 의자 이렇게 진찰받았던 기억나죠? 그 부분을 넓게 만드는 데가 어디냐면은 이게 아이디어 작품이에요. 이마트에 가서 마트 카트를 끌고 다니는 이 부분에서 불편한지 어떻게 불편한지 하는 부분 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ABC 방송에서 아이데오라는 이 회사가 아이디어를 잘 낸다고 그렇게 막 난리법석을 치고 있으니까 미국 ABC 방송 자 그러면 우리 실황 중계를 바로 찍을 테니까 그러면 너 그 5개 팀으로 구성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좀 보여달라. 1박 2일 만에 찍고 고객들한테 자 카트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 해가지고
일반 국민들에게 쫙 선전을 했더니 무릎을 탁 치는 거예요. 야, 그래, 이거다. 근데 저는 그 답을 나중에 알고 나서 보니까 이게 왜 무릎을 칠 일인지. 근데 단지 답을 모르는 사람은 누가 모르냐 하면은 카트를 끌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카트를 끌어보면은 가다가 앞으로는 잘 갔는데 옆으로 안 간다. 앞으로 가면 뒷사람이 발꿈치를 친다. 또 물건을 갖다 놓고 계산하기 전에 또 다 드러내고. 그러면 물건을 여기 가득 싣고 있다가 저쪽에 커피 믹스 조그만한 거 한 통을 사러 가는데 이거 다 끌고 가야 돼. 아무 데나 놔놓으면 이제 막 왔다 갔다 문제가 생겨.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이 아주 일반인들이 그래 맞아 라고 하는 대답이 나올 정도로 쉽게 나온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제는 통합할 수 있는 기술, 내 전공 분야에 관련되는 거. 오늘 말씀드린 건 A 지식이 하나 있다. 그럼 지식 이 자체가 인적 자원 분야에서 자기 전공 분야에서 관련되는 지식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 부분 가지고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부분을 합치고 지식과 지식을 합치고 산업과 산업을 합치고 또는 분야와 분야를 합치고 대학에서 제2전공 그걸 왜 제2전공을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통습의 일환이에요. 그거요. 그냥 지금 해놓으니까 지금 뭐가 잘못돼 가고 있어요. 대학에서. 왜 그러냐? 전부 경영학 경제학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다양한 분야를 익히고 이 분야를 두 개를 합쳐서 아이디어를 구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전부 취직 잘 된다고 경영 쪽으로 가버리니까 여기에서 MBA 쪽이나 이런 부분을 벗어나려고 다른 부분을 만들었던 건데 그쪽으로 다 몰려버립니다.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다른 부분이 이 부분을 나중에 이제 사례나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은 지식과 지식을 통합하고 분야와 분야를 통합하고 다른 분야 학문과 학문을 할 수 있는 이 통합 기술을 만드는 학원 하나 만들어주면 될 거다. 가능성이 있다. 도구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도구가 어떤 도구가 있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하고 이제 과정 보강 프로그램은 많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A라는 부분에 성공을 한 것 같으면 롤 모델로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의사결정을 했고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족한 부분이 앞에 이 세 가지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창의적으로 일하는 방법이나 아이디어를 내기 위한 방법들 한번 보죠. 첫 번째가 아이디어의 재료, 지식 늘리기. 자, 여러분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재료가 뭐냐? 지난번 삼성계열사에서 저한테 강의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으로 이제 강의를 좀 해달라고 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식이나 경험이나 다른 부분이 100 정도 인풋이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아웃풋 자체가 5%에서 15% 정도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거죠. 물 10톤으로서 물레방아를 10바퀴를 돌릴 수 있다고 한다면은 물레방아를 20바퀴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 20톤 부으면 되죠. 근데 물은 20톤을 붓지 않고 10톤 분한 그것만 가지고 밑에 물레방아를 20바퀴 돌리려고 하면 머리에 김이 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기업 현실에서 일어나는 부분은 이 5%, 15% 이 부분을 지식이나 경험이나 노하우나 이 부분이 축적돼서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만들어주는 풍토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5%, 15% 이걸 가지고 케이스 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두바이에 가서 여름에 스키를 타고 다른 부분을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고. 그거 딱 와닿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이야기를 듣고 와서 직접 우리 회사의 문제를 앞에 딱 두고 저걸 어떤 아이디어로 풀 것인가 하니까 앞이 캄캄하더라. 왜 캄캄하냐? 이거는 남의 빌려온 거예요. 지식이나 정보를 100 정도 넣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저도 독서 MBA니까 책을 엄청 읽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한 얼마 정도 읽으세요? 한 달에? 한 달에 두세 권.
저도 처음에는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책을 좀 꽤 읽는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책을 읽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한 120권 정도가 되는데, 1년에 읽는 형태가 120권 정도 되는데, 박경철 씨하고 뭘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한 번 있어가지고, 책을 얼마나 읽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거기 와서 쇼크를 받고 왔어요. 한 달에, 1년에 책을 몇 권 정도, 저는 120권 같은 어깨 좀 펴고 이렇게 좀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하루에 한 권이에요. 하루에 한 권. 그래서, 내가 120권 같으면은 이게 거의 한 3배로 늘려야 되는데, 3배로 1월 달부터 그걸 늘리기 위해서 읽다가 보니까 기존에 하던 일 하면서 그걸 소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체질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체력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녁에 2시 전에 잠을 자면 그걸 채울 수가 없어요. 제 속독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면은. 그걸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뭘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책을 읽는다, 독서를 한다, 뭐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이 우리 호수에 떠 있는 백주는 어떻게 보면은 밖에서 보면은 아주 고상한 자태를 뽐내고 있는 것 같지만 밑에서는 엄청난 발놀림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그냥 된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아이디어 재료 이 자체가 생기게 되면 지식이나 다른 경험이나 다른 이 부분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자꾸 새로운 아이디어를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구하려고 하는 이게 문제다.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부분은 먼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는 지식을 넓히는 수밖에 없다. 제가 여기서 이제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책을 읽은 사람과 읽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나야 되는데 차이가 안 난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럴 때, 김대리, 새로운 미래와 그리고 책 한번 읽어봤어요. 재밌게 읽어. 나와서 그럼 여기 있는 분들한테 5분 동안 10분 동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 빠져버렸네. 이 호주머니 안에도 넣어버리면 안 되나? 근데 제가 아까 고과를 A를 받는 사람과 10% 상위 10%와 80% 90%의 차이점이 뭐냐고 했던 그거하고 마찬가지 이야기인데요. 책을 읽는 거는 다 누구나 다 읽어요. 근데 읽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게 직장인 여러분들은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제가 직장에서 본 사람들은 80%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책을 그 일주일에 책 한 권 읽는데 빨간 줄, 파란 줄, 노란 줄 메모도 해놓고 별짓을 다 해가면서 어려운 시절 눈치 봐가면서 책 한 권 읽었는데 그 책을 읽고 그대로 놔둬 버리면은 2주 지나면은 14일이 지나고 2달 정도 되면은 거의 제목 외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농업사회나 산업화사회 같으면은 옛날 같으면 이수일과 심순애 뭐 이렇게 그 스토리만 쭉 이렇게 해도 그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됐는데 지금은 후기 정보화 사회입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키워드나 메시지나 감동적인 단어나 다른 부분을 내가 책을 읽었으면은 읽은 만큼에 해당되는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나 이야기할 때나 대화할 때 툭툭툭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읽고 한 2주, 4주, 한 달 정도 지나게 되면은 거의 내용을 다 잊어버립니다. 또 새로운 베스트셀러가 나오면 누가 또 추천해 줍니다. 또 지하철에서 읽고 막 읽고 또 가면 또 한 달에 또 잊어버립니다. 또 새로 나오면 그러니까 읽고 잊어버리고 또 읽고 잊어버리고 또 읽고 잊어버리고 이걸 자꾸 하면 뭐합니까? 핵심은. 그래서 책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하는 부분에 초일류 스카우트들이 인재를 딱 이렇게 놔놓고 대학생들을 놔놓고 질문 많이 하고 면접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확인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책 방금과 같이 한 달에 2권 대학생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몇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책을 한 달에 뭐 5권 읽는다, 6권 읽는다, 면접 상황이 갔는데 책 읽는 걸 좋아하는데 몇 권 읽는다 그러면 한 달에 한 2권 읽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탈락이 될 거냐? 아니면 그래도 많이 읽은 것처럼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가려내는 방법이 또 기업에서는 있어요. 예를 들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책 읽기를 좋아하십니까? 책 좋아한다고 그러죠. 당연히 좋아한다고 그러죠. 그럼 두 번째 질문이 들어갑니다. 한 달에 몇 권 정도 읽으세요? 그럼 머리 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죠? 많이 읽는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면접위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4권, 5권, 7권 이렇게 하다가 한 7권 읽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들어가요. 그 7권의 책 읽은 부분의 저자와 제목을 한번 나열해 보십시오. 그럼 이제 1권, 2권은 주스들은 베스트셀러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4, 5, 6, 7 이렇게 내려가면 막 잡지 이름이 막 나옵니다. 네 번째에서 80%가 안 읽은 사람 다 걸려요. 자, 그 읽은 부분에서 마케팅 전략 노트에서 예를 들면 지능의 덫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부분을 그 용어를 당신 전공하고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럼 그때 가서야 바른 말을 합니다. 아니 뭐 그렇게 그 책을 읽는 거 아니고 그냥 대충 한번 봤습니다. 그 중요한 부분을 왜 대충 넘어가냐 이거죠. 한마디도 못할 걸 뭐하러 읽고 있느냐. 그래서 지식과 정보에 관련되는 부분은 첫 번째는 책 읽기, 독서에 관련되는 부분. 독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까지는 다 합니다. 지금은 다 어려우니까 그죠? 두 번째로 책을 읽는데 그 부분을 자기 걸로 만드는 사람하고 못 만드는 사람하고 메모를 하느냐 안 하느냐, 정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 이것까지도 지금 거의 다 하고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이걸 어떻게 자기가 메모한 부분을 활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상위 10%는 이 3번에 강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학생들이건 직장인들의 한 50, 60%는 1단계에서 2단계 이거 가는 이 부분에서 묻혀 있는 상태예요. 이거는 백날 읽어봐도 다른 부분이 진전이 안 돼요. 책을 한 권 읽어서 A라는 책 한 권이 읽다고 한다면은 보통 우리 신입사원 입사 그걸 테스트할 때 가면은 책을 여기 오늘 입사를 했다. 인턴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제가 책을 한 권 줍니다. 자, 저 A라는 사람 이걸 내일 저녁에 줍니다. 내일 아침까지 시간도 없죠. 이걸 200페이지 책인데 내일 반으로 좀 줄여오세요. 이만큼 100페이지를 주고. 반으로 어떻게 줄이나 이걸 하루아침에. 그럼 이제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은 복사 크기를만 반으로 확 줄여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게 구조본이나 비서실이나 다른 부분의 핵심 인재 훈련 방법 중에 하나예요. 삼성에 처음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그 삼성 세리에서 그 CEO 리포트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보고서가 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을 그 CEO 리포트 10장도 안 되는 그 보고서 작성하는데 걸리는 훈련 시간이 얼마인 줄 아세요? 박사 학위 받고 와도 6개월 글 쓰는 훈련식이에요. 글 쓰는 훈련이 뭐냐? 자, 100페이지를 갖고 오세요. 100페이지. 내일 이거 50페이지로 줄여오세요. 내가 아침에 50페이지로 갖고 오면 이걸 다시 10페이지로 줄여오세요. 10페이지를 한 페이지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한 페이지를 5페이지로 좀 늘려오세요. 처음에는 장난치는 줄 알합니다. 핵심 인재나 위에서 하는 부분이 신문기자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죠? 자, A 책이 나왔다. 그럼 여기 책을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핵심 키워드를. 그러면 이제 어떤 데는 가면은 다른 데서는 뭘 하냐면은 자, A라는 신문을 지금 내가 신문 기사 철자화한다 하는 부분을 이 100페이지를 한 페이지로 한번 만들어 봐라. 그림을 만들거나 그걸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이 조인류 판별법이나 이 형태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이 세 가지 형태인데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메모 정리하는 부분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예를 들면 독서 MBA나 CEO 과정이나 다른 데 가면은 절대로 이렇게 개인 노트를 나는 기록하는 걸 반대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노트를 이렇게 보면은 저도 이걸 이제 뭐 몇백 권이 되는 형태인데 이걸 교보문고나 가서 어디 가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한 3, 40권, 50권 미리 사놔요. 그러면 이 안에 책이 몇 권이 들어가 있느냐? 보통 이 안에 관련되는 이 한 권만 가지면은 책이 한 50권 내지 60권이 들어가 있어요. 50권, 60권 들어가 있는 부분을 어디 뭐 대학생 같으면 MT를 간다거나 다른 데 어디 가거나 기차를 탔을 때 이걸 한 50권, 60권을 한꺼번에 보면은요. 1권에서 나왔던 이야기, 15권에서 있었던 이야기, 28권에서 나왔던 이야기 이 부분이 막 중첩이 됩니다. 그럼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이제 왼쪽에다가 써라 이거죠. 그러면은 이 부분을 오른쪽에 쓴 거하고 왼쪽에 쓴 거하고 이 부분이 이거는 왼쪽은 내 아이디어고 오른쪽은 책에 있는 이야기예요. 지식이나 핵심 단어나 키워드나 메시지나 미래 예측이나 무조건 이 부분을 만들어 놓는 그런 부분이 생긴다. 그렇다면은 기존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이나 다른 이런 방법들 중에서 제가 감기기가 있어가지고 목이 자꾸 마르네요.
이게 아이디어 노트를 작성하는 유형이 저 책에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게 한 4가지 형태로 나누옵니다. 4가지 형태를 나누어서 첫 번째 부분은 딱 책을 읽고 나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가운데에서도 읽고 나서 내가 옆에다 뭘 옮겨야 될지 적을 게 없는 게 또 있습니다. 제일 황당한 부분이 책을 한 엄청 시간을 투자해가 읽었는데 오른쪽에 적을 게 없을 때 너무나 황당하다.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핵심 키워드나 핵심 단어나 키워드나 메시지를 인용하는 부분, 이 부분. 예를 들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하는 유머를 한번 쫙 듣고, 아, 그거 괜찮다. 나도 막 깔깔깔 웃었어요. 근데 그 유머를 똑같이 내가 따가지고 옆에 있는 다른 동료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얼음이 뚝뚝 떨어져.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내가 강조하는 부분은 윗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책 읽었던 키워드나 메시지나 감동적인 단어를 조금만 바꿔가지고 이 부분을 대화 때 활용을 해야 돼요. 교수님 이야기할 때, 동료 이야기할 때, 고객을 만났을 때, 누구 만났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내게 되는 거지. 3번만 쓰면은 자기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읽고 메모만 해놓고 그대로 지나가 보세요. 이 노트 한번 보면은 아까 이제 하려고 했던 부분도 이런 노트를 시리즈로 예를 들면은 뭐 올해 들어와서 뭐 예를 들면 몇 권이다, 뭐 212권째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이제 적어 내려가면은 강의 들을 때나 꼭 책을 읽고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예를 들면은 꼭 같은 부분에서도 책이 나온다고 하면은 정보나 지식이나 신문이나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거나 뭐 강의 때 이야기한 거나 아, 저거 괜찮다. 그럼 바로 써야 돼요. 그때 안 써놓고 지금 여기 노트 다른 부분으로 별개로 노트 만들어 가지고 강의 끝나고 나서 저거 찾아보는 사람 10% 미만이에요. 찾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던져 놓으면 그만이에요. 특히 기업 연수에 가면은 쓸 때는 중요하다고 쓰는데 그걸 다시 찾아보는 사람이 없다. 문제가 뭐냐면은 3번 정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방법이 정리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은 3번 정도 반복을 하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노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1권 드러커의 프로페셔널 조건, 2권 뭐다, 키워드, 메시지 이 부분을 적어가면서 오른쪽에 페이지를 꼭 적어 놓습니다. 적어 놓고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이제 적어가는 거죠. 그죠? 적어가면은 처음에 적었을 때 이거 한 번 적어 놓고 그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대화에게 써먹을 수가 없어요. 2달이 지나면 이거는 거의 90%가 없어지는 내용이에요. 6월 말쯤 되면 한 달에 5권을 읽는다고 한다면 6개월이면 30권이고 1년 12달이면 60권입니다. 6월 말쯤에 대해서 이 부분에 이 노트만 보면은 30권을 보면은 A4 키워드나 메시지가 A4 4페이지 된다 하면은 6개월 해도 120페이지 불과합니다. 120페이지만 쭉 한번 읽습니다. 읽을 때, 적을 때는 중요하다고 적었는데 그냥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면은 페이지 써놓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찾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12월 말에 가서 1년 12달 60권을 읽으면은 60권을 A4 4페이지로 작성한다고 한다면은 이게 몇 페이지가 되나요? 60권 같으면 240페이지밖에 안 돼요. 연말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택해서 여기 이 노트를 읽었던 부분을 또 3번째 한번 쭉 읽은 책을 일독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60% 이상이 이제 활용이 가능해져요. 이 부분하고 다른 부분하고 활용이 가능해지는 그런 형태. 그러면은 나중에 이 부분에서 어디에 책을 예를 들면 저런 노트가 여기 이제 선반에 서재가 쫙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 놀러 갈 때 아무거나 한 권만 뺍니다. 한 권 빼면 이 한 권에 책이 6, 70권이 들어있는 거예요. 엄청난 아이디어예요. 예전에 3년 전, 5년 전, 7년 전 고등학교 때 읽었던 노트도 마찬가지예요. 평생을 이걸 가져가면 이게 노하우 지식이 되는 거예요. 지식이 되는데 이 부분을 읽고 잊어버리고 새로운 지식 나오는 걸 막 따라가려고 하다가 가랭이 찢어지는 이런 형태가 자꾸 생긴다. 다 못 따라가요. 못 읽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핵심 단어나 키워드 메시지, 두 번째는 주장이나 관점을 정리하는 거. 세 번째는 전공서적의 경우에는 방법이나 프로세스를 1방법, 2방법, 3방법, 3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면 1, 2, 3 이것만 딱 해놔도 돼요. 그 다음에 자신의 아이디어로 재정리하는 거. 제가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원페이지, 원 메시지 형태로 가려면은 책 한 권을 딱 들고 다 읽고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은
로버트 루트번스타인이 썼던 생각의 탄생이라는 그 책을 딱 보고 제가 이틀 밤을 새면서 하루에 이틀에 읽었어요. 저녁 새벽 한 3시쯤 되니까 책이 다 읽혀졌는데 책을 딱 듣고 나니까 머리가 너무 멍한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다시 그 부분을 이틀을 투자를 해서 이 부분이 무슨 이야기 하는 건가 하는 부분을 왼편에다가 하나의 그림으로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그림으로 만들었던 그 부분이 생각 창조의 기술의 핵심이 됐던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생각했던 이거는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기업 현실에 끼어 맞추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한 페이지를 딱 만들어 놓고 책이 나온 걸 책 소개하는 부분에서 옛날에 문화일보나 이주일의 책 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칼럼이 있습니다. 근데 기자가 그 부분을 하루 만에 쓰고 한 거를 내 거하고 두 개를 비교해 봅니다. 그러면 이 책에 대한 설명을 기자 이거는 읽고 쓴 건지 안 읽고 쓴 건지 금방 알아요. 안에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자. 그래서 한 페이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수준이 되는 형태로 가되 첫 번째 단계에서는 1, 2단계만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이 이제 필요하다. 노트 정리하는 방법은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오른쪽에는 구절, 메시지, 키워드, 감명 깊었던 내용을 정리하고 노트 왼쪽에는 자신의 아이디어 이거는 비워놓는 거죠. 그죠? 항상. 비워놓고 이 부분은 지금 생각이 안 나도 나중에 2번, 3번, 나중에 3년 후에, 2년 후에 가서 해도 돼요. 왼쪽에 굉장히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럼 같은 크기의 형태의 노트를 시리즈로 만들어 보관을 해라. 여러분들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5년만 투자를 하면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건 시간이 남깁니다. 읽은 책을 자신의 직무 분야나 하고 싶은 일 전공 과목하고 자꾸 연결해. 이게 통습입니다. 사실은. 통습이 별게 아니라. 노트를 활용하는 방법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 3번 정도. 여러분들 스티브 잡스가 호숫가 벤치에 앉아서 아이디어를 생각했다. 그럼 아이디어 생각할 때 가지고 있던 거 생각해 보셨어요? 이런 노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아마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분야에서 행동을 그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치고 그 노트가 없는 사람이 없더라. 그러면은 이 부분을 학생들이나 다른 부분에도 지금 예를 들면 중학교, 고등학교만 가도 독서 이력제를 다 하고 있어요. 저걸 노트를 만들어가 평생 대학까지 딱 연결하면은 통습을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한 권 이상이 되면 일련 번호를 붙여놓고 책만을 보지 말고 신문, 잡지, 강의 내용 다양하게 그러면 오늘과 같은 날 노트 그걸 몇 권, 200권 되는 노트를 하나 딱 가져와 그것을 딱 기억에 남는 거 기억해 놓으면은 앞으로는 계속 반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해가 어디 나중에 한 2년만 지나면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보를 지금 다 휴지 조각한다. 자, 아침에 여러분들이 조중동 신문이나 한겨레 경향이건 어떤 신문이건 다 읽고 왔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똑같은 신문을 30년을 읽었는데 어떤 사람은 분야의 트렌드 전문가가 되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오늘 읽은 내용 그것만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 비가 초지에 풀밭에 내리게 되면 비는 100% 다 흡수가 됩니다. 시멘트 바닥에 흘러내리는 비는 100% 다 흘러내립니다. 우리 정부에서 이 사이에서 뇌가 흐르고 정보나 지식에 뇌가 흐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거 좋다, 괜찮다, 인터넷에 한두 개 봅니까? 그 있으면 괜찮은 거 있으면 건져놔야 돼요. 근데 이거 좋다. 그러면 내일 아침 신문이 다시 옵니다. 좋은 정보 있으면 이것도 좋다. 그거 끝이에요. 또 내일 아침에 그러면 오늘 끝이고 내일 또 신문 오면 또 그걸 가지고 또 합니다. 거기서 괜찮은 부분을 노트에다 정리를 해놓게 하면은 이 부분을 이런 트렌드하고 내 전공 분야의 트렌드를 연결할 수 있는 핵심입니다. 자, 시간이 제가 차별적인 경험 이 부분은 조금 옛날에 우리 아이디어를 구하기 위해서 삼성에서 많이 했던 부분이 어디 벼룩 시장도 가보고 명동도 나가보고 밖에 나가라고 한 부분 10년 전부터 했어요. 그러면 경험을 하기 위한 겁니다. 경험을 다 못하니까 명동 시장에 가보고 트렌드를 가보고 어디에 관찰하라고 한 거 그 자체가 로버트 루트번스타인이 썼던 생각의 도구 탄생 그 부분의 첫 번째 방법이 관찰 방법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차별적인 경험을 다른 부분을 경험을 못하니까 뭘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간접적인 책을 통해서예요. 지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간접적인 경험을
뭐 벼룩 시장에 가고 어디에 가고 패션 도시에 가고 이 부분을 그 벤치마킹 했던 보고서만 해도 이런 수백 가지예요. 이제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방법 책으로 하는 게 최고 빠르다. 핵심 역량을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가 내 전공하고 있는 부분하고 내가 하고 싶었던 부분하고 플러스 알파를 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은 지금 분야의 전문가일 수는 있어요. 분야의 전문가만 가지고는 앞으로는 절대로 밥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다. 다른 부분을 합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 형태가 됩니다. 아이디어 패턴을 찾는 부분입니다. 자, 아이디어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 제가 쉬운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패턴이라고 하면은 패턴을 활용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예를 들면 국가와 식품, 그 다음에 이 보관 장소에 관련된 패턴을 하나 활용해 보자. 예를 들어서 김치 냉장고가 지금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예를 들면 처음에 김치 냉장고가 나왔을 때 그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왔느냐? 패턴을 활용한 방법입니다. 패턴을 활용한 방법이 뭐냐? 자, 김치 냉장고 국가별로 보면 자, 프랑스라는 국가에서 보자. 프랑스 국가에서 가장 많이 먹는 식품은 뭡니까? 많이 마시고 와인을 많이 마십니다. 와인을 보관하는 냉장고가 따로 있나요, 없나요? 와인 냉장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으로 가봅시다. 일본에서는 가장 많이 먹는 식품이 생선의 스시입니다. 생선을 보관하는 냉장고가 따로 있나요? 생선 냉장고가 있습니다. 자, 한국으로 가봅시다. 한국으로 가서 한국에서 가장 많이 먹는 건 김치다. 그럼 김치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김치 냉장고를 하면 됩니다. 이건 당연한 소리 아니에요. 그죠? 있으니까. 자, 그럼 된장을 한번 가보자. 된장은 어떻게 할 거냐? 강원도나 경북이나 어디 절 앞에 막 독을 묻어가지고 막 100개씩 몇 개씩 쫙 있다. 그럼 된장 냉장고를 만들면 되겠네? 자식 미치는 된장 냉장고가 어디 있어? 3년 후에 된장 냉장고가 나오면 또 당연시역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 국가와 식품 패턴에다가 내 전공 분야를 집어넣어 보라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인적 자원의 흐름은 뭐고, 일본에서 인적 자원의 흐름은 뭐고, 한국은 뭘까? 이게 아이디어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수시로 집어넣어 가지고 이 패턴에 따라서 나오는 아이디어 종류만 해도 한 너댓 가지가 되는데 이걸 활용을 안 하고 그냥 맨 땅에서 뭐가 위에서 뚝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패턴이라고 하는 부분을 나중에 여기 보면은 컨설팅 회사에서 많이 쓰는 방법 중에서 미시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식과 개념을 중복 없이 그리고 누락 없이 부분 집합으로 전체를 파악하는 거. 어려운 이야기죠, 사실. 이게 컨설팅 회사에 들어가면은 제일 첫 번째로 교육시키는 게 이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현황표를 보고서 그 부분이 누락됨이 없이 중복되지 않으면서 한 단어로 딱 할 수 있는 부분. 이게 이제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예를 들면은 미팅을 할 때나 워크숍을 가면은 직장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제가 직장에 가서 이렇게 가서 지켜보면은 자, 여기 가서 워크숍을 갔습니다. 그럼 여기 1조, 2조, 3조, 4조 이렇게 정해가 합니다. 그럼 이제 서기가 한 사람 나옵니다. 서기가 나와서 자, 우리 여기 아이디어 좀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아이디어를 이야기를 하십시오. 한 3분 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서기가 쓰려고 보니까 쓸 거리가 없어, 이거. 선생님 뭐라고 쓸까요? 아까 한 이야기를 또 3분 동안 또 반복합니다. 예를 들면은 교육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토론을 한다든지 발표를 한다든지 하면은 주어 동사가 있는 행위를 나타낼 수 있는 7단어, 10단어로 압축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게 바로 이 미시입니다. 그러면 이 방법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나면은 요소로 파악하는 거, 단계로 파악하는 거, 대조로 파악하는 거, 단계 하나만 볼까요? 예를 들면 자, 옛날에 제가 책에 관련되는 부분들도 옛날에는 뭡니까? 제너럴리스트가 아주 인정을 받았다. 직장인들 중에서. 밑에 금융업에 가면은 밑에 A 부분, B 부분, C 부분 다 둘러야 그 부분을 다 두루두 걸러야 과장이 될 수가 있고. 과장이 또 다른 분야를 해야 또 부장이 될 수 있고 임원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이게 제너럴리스트나 뭐 나쁜 점은 뭡니까? 아는 것도 많고 그렇게 하지만 아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는 이게 제너럴리스트입니다. 그죠? 그럼 이 부분이 다른 부분이 이게 과거입니다. 그죠? 그럼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이 부분이 제너럴리스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뭐 다 아는 것처럼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아는 거 제대로 아는 거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하나라도 제대로 알아야 된다. 해서 T자형, V자형, I자형 이렇게 해가 이제 나왔던 게 스페셜리스트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아니에요. 그럼 미래는 뭐가 될 거냐? 이게 이제 퀘션 마크예요.
이게 아이디어 내는 방식이에요. 미래에 관련되는 부분, 이건 어떤 부분, 이건 내가 하고 있는 전공 분야의 과거, 현재, 미래를 자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인터뷰를 간다든지 뭘 간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을 턱 던져놓고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나? 아, 과거는 이렇고 현재는 이렇고. 아, 그러면 깜빡 죽습니다. 기업에서는. 근데 그걸 4차원이 이야기하는 엉뚱한 이야기처럼 이렇게 하면 그걸 뭐 무슨 뜻이야 그거. 이 자식 정신없는 놈이네 이거. 그렇게 끝날 부분을 과정이나 단계나 이런 부분을 요청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달라지게 된다. 미래 사회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이제 아이디어 시연회 할 때나 실제 경험을 해볼 때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갑니다. 미래 예측서를 수없이 많이 저도 읽어봐도 그 부분을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압축하라 그러면 뭐라고 할까? 해가지고 이 부분을 자기 전공 분야에 연결해가지고 이제 해석하는 부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재밌어요, 이거? 학교 다닐 때나 아니면 학생들한테나 직장인들한테 이걸 해놓으면요. 다른 부분에서 이 자체는 미래를 예측하는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미 성인들이나 미래 예측학자들이 기라슨 같은 사람들이 해놨던 그 부분을 자기 분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공이 뭐냐 물어보고 본인에게 딱 하면 전공이 뭡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면은 딱딱딱 나와요. 저도 엄청 많이 배웁니다. 30명이 가서 이거 딱 발표하면 이야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나. 그러면은 이 부분을 고령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든 영성에 관련되는 거든 자연주의든 재능을 개발하는 거든 공익이든 다른 부분이 영성 하나만 보자. 저도 이제 예를 들면은 기업체에서 한 30년 동안 임원을 하면서 삼성에서 임원하고 그러면은 이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가정이 다 편안한 줄 알았어요. 55세 되기, 50세 되기 전까지 앞만 보고 막 이렇게 달려왔는데 막상 달려오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너무 허무하고 허전하더라.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트렌드가 없어서도 아니고 안에 컨텐츠가 없어서도 아니다. 아프리카 인디언들은 여러분들 책 많이 읽었으니까 말을 타고 사막을 가다가 한 15km, 20km 뛰다가 말에서 다시 내려가지고 뒤를 한번 쳐다본다고 그러잖아요. 인디언들은. 왜 쳐다봅니까? 내가 육체가 너무 빨리 와서 혹시 내 영성 정신이 못 따라올까 봐 기다려주는 센스다. 우리는 지금 50년 동안 앞만 보고 간 거예요. 그러다가 50년 돼서 제2의 인생을 보면서 뒤를 뚝 돌아보니까 이게 황당한 거예요, 이제. 기업체, 우리 삼성의 임원들 교육시킬 때, 책이나 교재 아무것도 없이 면벽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면벽 벽에다가 이렇게 놓고 앞에 책 다 치우고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4시간만 앉아있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전부 다 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관련된 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영성에 관련되는 부분을 이제는 앞으로의 자기가 할 수 있는 아이템이나 이 부분의 영성. 예를 들면은 미국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여기에서 영성이 이걸 활용한 부분이 울음방이 있어요. 남자들은 그러면 뭐 붓고기 시계도 아닌데 맨날 뭐 3번 맞춰놓고 울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울음방은 뭐야? 가서 동전 집어넣고 가서 나 혼자 가서 그냥 안에 가서 실컷 울고 나올 수 있는 방이 울음방이에요. 나는 이게 이건 한국에도 와도 되겠다. 그래서 이걸 구상을 한번 해보자. 밖에 나가서 어디 울 데가 없잖아요. 그럼 가서 노래방 가듯이 그냥 가서 뭐 한 실컷 울고 좀 생각하고 막 그렇게 오면 그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공익이나 이 부분에서 사업을 하면서 망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 간단한 방법입니다. 공익을 내걸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가게는 순대를 하나 팔더라도 이 부분 중에서 남긴 이익 중에 20%는 우리 주변에 있는 불우이웃이나 다른 고객에게 돌아갑니다. 게이지를 딱 만들면 그건 절대로 안 망합니다. 그걸 활용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이제는 이 추세가 이제 그런 형태로 간다. 그러면 이걸 자기 개인에 맞추어 가지고 탁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부분이 수업 시간만 이 시간 안에도 수없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이디어가 나온다. 사고의 틀을 달리하는 부분, 이 부분에서 창조성이 방해가 되는 고정관념, 이거는 집단사고, 같이 가는 거하고, 전문사고, 이 분야는 내 전문이다. 이게 제일 큰 문제고, 그 다음에 규칙사고, 이 3가지가 이제 핵심적 부분이 되는데, 제가 이게 사고방식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직장인들한테 강조하고 있는 방식 자체가
많이 제공하고 있는 방식이 이 삼각형 사고입니다. 삼성의 비서실에 있는 직원들, 비서실 요원들이 사장단으로 나가는 횟수가 한 60%가 넘습니다, 지금. 왜 그렇게 되느냐? 이 전체 A라는 조직 전체를 보고 내가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대리나 과장선에서 밑에서 위를 치게다 올려보게 되면 이거는 삼각형으로 안 보입니다. 하나의 선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선사고입니다. 차장이나 부장 정도가 되면은 조금 뒤에서 의자가 좀 뒤로 좀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보면은 이 부분이 선도 아닌 삼각형도 아닌 두 개가 선과 선이 연결된 각으로 보입니다. 각사고입니다. 위에서 임원이나 CEO 입장에서 내려다보게 되면 이건 선이 세 개로 된 삼각형으로 보입니다. 여기 있던 사람을 대리나 과장이나 차장 중에서 임원이나 CEO와 같은 눈높이로 고민을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인재 육성하는 방법 중에서 속성으로 육성하는 방법 자체가 이 방법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회사 창립 몇 주년 미래 비전을 짠다. 선진기업하고 한국기업하고 비교를 해보면 선진기업에서는 그 분야에서 키워줄 사람을 A 분야, B 분야, 생산 분야, 뭐 분야 이 부분을 이 미래 CEO를 키워줄 사람을 뽑아서 거기에 TF팀을 만듭니다. 우리 한국에는 어떻게 하느냐? 기획팀이 합니다. 그 차이. 그러면 기존에 여기에 있던 사람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제가 CEO 과정에 강의를 가서 이제 많이 하는 소리가 이제 그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교육을 받으러 나와 있는 사이에 내가 걱정하는 것과 똑같은 걱정을 하는 직원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 회사는 됩니다. 그러면 일반 직원이 해줘야 될 건 뭐예요, 사실은?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거나 사장님 윗선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그게 증명이 됐던 부분이 그 지혜 재결치 회장이 이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장인들한테 가서 특강을 하러 가서 그 선생님은 어떻게 동료들보다도 회장으로 빨리 올라갔습니까? 그 이유가 한 가지를 좀 짚어주십시오. 했더니 한 직급 높은 사고를 한다. 삼각형 사고입니다. 한 직급 높은 사고라고 하는 부분은 대리한테 질문을 했을 때 학생한테 네 사람한테 질문을 했을 때 학생 같은 질문에서 답이 나오는 부분은 일단 제외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자 전문가가 우리 분야에 전문가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전문가 부재 현상 어떻게 할 겁니까? 대리급에서 나올 수 있는 수준은 뭡니까? 전문가를 영입하자. 전문가를 육성하자. 이걸 어디 2박 3일 워크숍 가서 그걸 하고 있어요. 그냥 단답형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밑에 그런 이야기 하면 속으로는 뭐라 그러겠어요? 위에 상사가. 에이, 자식, 그걸 막 누가 모르고 있나? 이 자식, 또라이 같은 놈. 저는 그렇게 생각. 근데 이제 만약에 한 사람이, 이 전문가 어떻게 할까요?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네 사람이 면접에 들어왔다. 그러면 평가 지표를 바꿔야 됩니다. 야, 인마 전문가가 없는데 무슨 평가 지표를 이 자식이 미친놈 아니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그게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렇고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거하고 연결이 됩니다. 속으로는 이 쾌재를 부릅니다. 바로 그거다. 대리선에서 요청할 수 있는 부분, 대리선에서는 과장선에서 한 직급 위에서 고민할 수 있는 내용. 그러니까 지재결치가 집에 가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상사가 내일 질문을 할 경우에 어떻게 한 단계 직급 높은 사고 저걸 예를 들면 4번 질문을 하면은 한 번 정도는 꼭 그걸 그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강박관념을 가졌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이제 컸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인 거죠. 여러분들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아이디어를 구하는 방법 중에서 기업에서 가장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5W입니다. 근데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나머지 대부분의 고가를 잘 받지 못하는 80%의 사람들은 화이를 2번 이상 안 들어갑니다. 3번 이상 들어가면은 그 부분에서 위에서 윗사람이 원하는 생각을 해볼 만한 대화가 나옵니다. 그걸 요즘에는 4차원 교육을 시키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가수 중에서 내가 4차원으로 지목해서 조금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가수가 박화엽이. A를 질문을 하면은 예를 들면은
단계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그죠? A를 질문을 하면은 B가 나오는 부분이 전문가 부재 현상 어떻게 할 겁니까? 전문가를 영입하자, 육성하자. 이건 초등학생도 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전부 이런 부분의 개선 대안이 기업에서 나오는 대안 중에서 80%가 이런 거다. 3번 이상 들어가면은 A를 물었는데 B를 스킵하고 C나 T가 나올 수 있게 하는 이 부분이 이게 방법이.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단계적인 발상이라고 그래요. 한 단계를 뛰어넘는 방법을 도약 발상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기업에서 절대로 밑에서 윗사람이 묻거나 직장에서 아이디어를 구할 때 여기에서 B 같은 답을 여러분들한테 쌈박한 아이디어라고 묻겠어요? 안 묻겠어요? 아닙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대답을 해요. 핵심은 이 부분에서 박하엽이나 다른 부분에서 어떤 진행자가 MC가 질문을 하면은 전혀 엉뚱한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본인은 당연한 것처럼 톡 앉아있는 그 모습이 너무 희한한 거예요. 그죠? 그 옛날 같으면은 저 덜 떨어진 사람과 이 뭐야 이거 이렇게 하지만 지금은 저런 교육을 시키는 데가 있습니다. 단계적인 발상 절대로 하지 말고 2단계, 3단계를 집어넣어요. 예를 들면은 윗사람이 결제를 갖고 올라갔다. 옆구리에 칼이 안 들어가야 되잖아요. 칼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 안 들어가려면은 질문하는 게 뭐냐? 이거 했을 경우에는 어떡하나? 옆구리에 칼이 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1단, 2단, 3단 정도까지만 하면은 이거는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되는 거예요. 4단, 5단까지 이걸 가장 많이 하는 기업에서 할 수 있는 형태가 이거 원행이 된 부분이 뭐냐면은 지혜 워크아웃입니다. 저도 워크아웃을 그걸 하러 다니지만은 우리나라 형태에서 지휘 워크아웃 같으면 7, 8년 전에 하나의 유행이나 패션으로 지나갔던 제도로 알고 있어요. 아이디어를 구하는 데는 이 부분이 현장에서 엄청난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는데도 그걸 쓰고 있는 사람이 없다. 한번 보세요. 지휘의 워크아웃이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중에 A라는 질문이 나오면 이게 2개가 나옵니다. 이 2개가 다시 2개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또 3개가 나옵니다. 이게 3번만 들어가면요. 기업에 있는 근원적인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이 부분에 전문가가 없다, 전문가를 영입하자 이렇게 하면 끝이 나는 거예요. 할 게 없어요. 이 부분의 이야기를 한 2단계, 3단계를 들어가는 연습을 하는 방법을 일종의 도약 발상을 할 수 있는 연습. 그래서 지금 기업들의 핵심 인재들 뽑아서 따로 교육을 시키는 부분에는 저 도약 발상 연습. 그러니까 질문을 딱 합니다. 질문하면 전문가 부재 현상 어떻게 할 겁니까? 뭐 AS 직원의 상담 LG U 플러스 이렇게 하니까 LG 플러스 그거하고 마찬가지죠. 그죠? 그럼 뭐 상담 직원에 문제가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은 상담 직원의 정신적인 정신 자세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대안이 뭡니까? 정신교육 시켜야죠. 그걸 막 리포트에도 써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정신 자세에 문제가 있으면 정신교육을 쓸 게 아니라 다른 부분의 이야기를 하고 한 3단계, 4단계를 들어가서 나중에 딱 나올 수 있는 이야기를 하면 그거구나. 야, 이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지금은 다른 부분에서 아이디어라고 하는 부분의 조건은 뭡니까? 딱 3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 new, 새로울 거. 기존에 다른 사람이 쓰는 거 쓰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뭐냐? different, 달라야 될 거. 세 번째가 이제 valuable,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사실은 기업에서는 세 번째는 따지기는 하지만 이건 제외놓고 이 2개만 기준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그죠? 사실은. 그래서 단계적인 발상과 도약 발상을 하기 위한 4차원 훈련 방법. 이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자기 분야에서 1단계가 아닌 3단계, 4단계를 하면 머리를 굉장히 많이 굴려야 돼요. 그죠? 머리를 굴려서 대답하는 방법이나 다른 방법들도 마찬가지 형태가. 관찰로 아이디어 찾는 이 부분도 이제 크리스 댄슨 교수가 이 크리스 댄슨 교수는 누구냐? 하버드 대학 교수예요. 이 사람은 기업을 CEO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 분이 하버드 대학 교수로 갔는데 맥도날드에서 처음 만들어냈을 때 이거 뭡니까? 밀크세이크잖아요. 밀크세이크를 처음에 만들어낼 때는 이 형태로 만들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 직장인들이 먹게 하는 밀크세이크가 아니었어요. 8세에서 12세 된 어린애들이 먹고 놀 수 있게 건강식품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 하버드 대학의 크리스 댄슨 교수한테 이거 맥도날드에서 시장조사하고 했는데 이게 물건이 안 팔립니다. 이거 이유 좀 컨설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하버드 대학 교수가 책상에 앉아서 막 시장성 분석, 뭐 전략 분석 막 이렇게 했으면 문제 해결이 안 됐을 거라는 거죠.
그 이 사람이 딱 그 컨설팅을 받자마자 그럼 맥도날드 이 저 대리점 앞에다가 내가 조교하고 갈 테니까 한 8시간을 한번 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기만 하게 할게. 그 의자를 갖다 놓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오전만 4시간만 딱 지켜보고 있으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8세에서 12세 된 애들인데 애들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직장인들이 와서 이렇게 사간다. 그럼 직장인들이 옛날에는 다른 부분이 그게 없으니까 왜 사가는지를 직장인들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량 번호를 좀 더 촬영을 했어요. 촬영을 해가지고 그 안에 당신은 이걸 8세, 12세 된 애들용으로 만든 건 당신이 이걸 왜 사가냐. 그랬더니 뉴욕에서 어디서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도 그렇고 아침에 출근하는데 한 1시간이 걸리는데 아침을 못 먹을 때도 있고 출출할 때도 있고 또 시간이 1시간 걸리니까 이게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그걸 마신다. 그거 처음에 고민을 해보니까 뭐 김밥도 사보고 뭐 또 도너츠도 사보고 하지만 운전하면서 여러분들 김밥이나 도너츠를 잘 안 먹는 이유가 뭡니까? 의자에 바닥에 떨어지니까. 근데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애들이 보니까 처음에 딱 이거 처음에 이 뚜껑이 없었던 거예요. 뚜껑을 딱 이렇게 꽂아가지고 빨대를 꽂아가지고 뛰어다니도 안 쫓길 정도로 딱 만들어. 그래 저거다 저 운전하면서 먹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 처음에 넣었던 여기 부분에는 알갱이가 있어요. 알갱이를 지금 현재 가격의 3배 이상이 드는 건강식품이었어요. 그래서 크리스텐슨 교수가 맥도날드에다가 제시를 해준 안이 뭐냐면은 저 부분을 직장인들이 사는 부분에서 차를 세우지 않고 딱 관찰해 보니까 차를 타고 와서 차 세워놓고 물건 사가지고 차 타고 다시 간다. 이건 뭐가 아니다. 그래서 요즘에 차 타고 바로 그냥 창문으로 바로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그걸 해라. 두 번째로 안에 들어있는 알갱이 자체는 지금 현재 건강식품이라고 하니까 직장인들은 그거 관심이 없다. 단지 씹히는 것 뿐이다. 물하고 씹히는 거하고 이렇게 같이 먹다가 가면 질근질근 씹으면서 가다가 물은 다 먹고 알갱이는 자꾸 씹히니까 이게 무료함을 달래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다 씹고 나면은 조금 물하고 마시고 또 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두 번째 제시했던 부분이 안에 들어가 있던 그 알갱이 건강식품 빼고 그냥 씹히는 것만 좀 집어넣을. 그 원가를 3분의 1로 낮춘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이 밀크세이크의 성공 사례입니다. 사실. 다른 부분으로 나온 거죠. 사실은. 로버트 루트건스타인이 썼던 책 중에 아이디어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이 이 크리스텐슨 교수가 썼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많이 하는 방식들이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 일반 트렌드나 다른 부분에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서 하는 방법이 분해 관찰 이 부분입니다. 자동차든 캠코더든 뭐 PC든 뭐든 딱 나오면은 앉아서 연구원들한테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선진 제품을 옛날에는 따라가는 형태니까 선진 제품을 갖다 놓고 아무 말도 안 하고 4시간에서 6시간 정도를 이걸 쳐다보기만 합니다. 뒤집어 봤다가 옳게 봤다가 옆에서 봤다가 앞에서 봤다가 우리는 왜 못 만들까? 어떻게 할까? 그럼 아이디어 수없이 나와요. 관찰 방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대부분 어떤 직장이든 조직이든 위에 CEO가 바뀌게 되면은 시찰 나간다고 하는 그 부분이 그 파악을 위해서 사실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형태인데 일어날 수 있는 방식들이나 다른 부분들이 같이. 자, 몰입으로 아이디어 찾는 거 이거 한번 보죠. 이게 그게 제가 구동이 안 되네요. 제가 제 PC를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강의를 하다 보면은 아예 제 PC로 바꿔 가지고 하는 형태하고 그냥 USB만 꽂아 가지고 하는 형태 경로가 다르다 보니까 되는 확률 60%, 안 되는 확률 40%인데 오늘 아마 그 40%에 들어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웃기는 이야기를 아이디어 얻는 방법하고 이제 조사를 했던 부분인데 그 환상의 짝퉁 있잖아요. 그 부분 이야기인데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다음 8번째가 생각 도구를 활용하는 부분. 생각 도구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생각의 도구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굳이 시간을 들일 필요 없이 아까 패턴 활용하는 방식이나 제가 나중에 책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같이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연결, 통합하는 기술은 다니엘 핑커가 썼던 책에서
저건 지금 제가 한 7, 8년 전부터 강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지금 현재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도 아직까지 저 5가지 인재상의 기준을 한 80%밖에 못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한 3, 4년 더 써먹을 수 있겠다. 지금 이 다니엘 핑크가 쓴 새로운 미래의 인재상에 관련되는 부분을 기업에서 초인류 글로벌 기업에서 전부 저걸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인재상을 다 만들어요. 자, 대표적으로 한번 보죠. 첫 번째가 뭐냐면 디자인. 디자인이 왜 중요한가요? 김치 냉장고 한번 보세요. 김치 냉장고 처음에 만들어서 샀을 때는 어디다 갖다 놨어요? 베란다에 갖다 놨어요. 하얀 박스로 만들고. 그 부분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그죠? 조금 색깔이나 다른 부분을 조금 있게 해가 부엌으로 갔고, 지금 꿈틀꿈틀 대는 부분이 어디로 나오려고 하느냐? 거실로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문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림이나 뭐 다른 부분이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지금 김치 냉장고를 만드는 재료비, 농업비, 경비, 제조간접비 이 부분에서 남는 영업이익하고 그냥 거실로 끌어내기 위해서 그림 하나 갖다 붙이는 이 부가이익이 어디가 더 크냐? 물건 만드는 데보다 이게 더 크니까 이걸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삼성에서 만들건 현대에서 만들건 만들어서 남는 그 부분은 똑같다는 거죠. 다른 걸로 어떻게 키울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가 지금 저 직장인에서 많이 얘기하는 스토리를 만드는 거.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게 조화입니다. 조화. A 부분과 B 부분을 합쳐서 두 개를 만드는 거. 예를 들면 음악가가 이상한 음악가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음악가는 누굽니까? 베토벤이다. 이상한 거는 뭐예요? 바이러스 끼면 이상한 거죠. 그래서 베토벤 바이러스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상한 음악가를 좀 제목을 한번 달아봐라. 그 베토벤 바이러스. 바이러스 해도 되죠. 어떻게야. 그러니까 어떤 부분, 다른 조화를 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면은, 이게 옛날부터 내가 써먹던 게 뭐냐면, 경영과 골프. 경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경영학 교수들한테 맞아 죽습니다. 골프에서 하면 최경주, 김현 여기도 맞아 죽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골프 한타 한타가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앞에 나오는 한 페이지 중에서 80%는 전문가들 거 갖다 출처 인용해주고 뺏겨주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큰 드라이브 200야드짜리도 한타고, 요만한 것도 한타고, 이 부분에서 장기, 단기에 관련되는 부분을 딱 접목시키고, 이것만 해도 먹고 사는 사람이 그 세리 CEO에서 그 골프로 먹고 사는 사람이 그게 한 달에 그때만 해도 한 2, 3천만 원씩 강의가 됐다. 그 사람이 뭐 했던 사람이냐? 무슨 경영학, 석사나 아니면은 골프에 관련되는 부분에 잘하는 사람이냐? 천만에만 보험 세일즈하던 분이에요. 단지 골프를 좋아한다. 많이 따라다녀봤다. 보험을 팔아야 되겠다. 이 두 개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조선일보 부국장, 김종래 부국장, 징기스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징기스칸 하나 해가지고 이 부분에 경영에 관련되는 이 사람은 사실은 징기스칸 거기 가서 살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기서 또 이 징기스칸이나 다른 부분, 이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 이화여대 교수로 있는 최재천 교수도 개미 하나에도 이걸 우리 일반 인적자원관리하고도 연결을 해요. 개미 조직에도 2대 6대 있고, 우리 일반 인적자원관리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20%, 개기는 사람이 20% 있습니다. 개미도 열심히 일하는 개미가 있고, 개기는 개미가 20% 있다는 거죠. 열심히 일하는 개미를 20%를 따로 떼내가 다른 흙에다 집어넣으면 이 중에 개기는 놈이 또 나온다는 거야. 삼성에서 예를 들면 A급 사람을 딱 뽑아놓으면 그 중에서 개기는 놈이 여기 또 20%가 또 나와요. 어디 조직이든 다 나와. 이거 개미하고 이 부분하고 두 개를 합쳐서 개미에 관련되는 부분 딱 정리해가 한 3년만 정리해보면 최재천 교수는 그 부분을 처음부터 해놓은 거지만 이제는 정보를 두 개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밖에 없어요. 네 번째가 뭐냐, 놀이에 관련돼요. 다섯 번째가 의미부여를 할 수 있는 부분. 의미부여는 자기 성찰 능력입니다. 지금 한번 SSAT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학생들 해서 SSAT나 다른 인적성 검사를 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글로벌 기업이나 성과를 중시하는 기업에서 퍼포먼스를 중시하겠습니까? 밸류를 중시하겠습니까? 이거 물으면 전부 퍼포먼스로 가요. 천만의 말씀, 이거 아닙니다. 밸류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념이나 철학이나 정신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주인의식입니다.
내가 없을 때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인턴을 하러 갔을 때 일부러 저 회사 거기에다 종이 뭉치를 뚫뚫 뭉쳐가 던져놔요. 가서 발로 차고 가는 놈도 있고 뭐 하는 놈도 있고 주스가 닿는 그게 주인의식 그거 철저하게 봅니다. 일하면 딱 쉽게 보면 어디에서 교육을 받았고 무슨 교육 받았고 그거 금방 알 수 있죠 사실. 그러면 지금 뭡니까? 내가 내 일을 하는 거 회사 일을 하면서 내 일을 하는 것처럼 하면은 4시간만 해도 3시간만 해도 머리 빳빳이 세우고 하면 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루 종일 개기적거리면서 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뭐냐? 주인의식이에요. 근데 주인의식을 일반 사람들에게 밸류라고 하면서 주인의식이라고 하면은 일반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아, 주인이 주인의식을 가져야지 왜 무슨 보고 자꾸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그러냐. 무슨 의식을 가진 일반 직원들을 주인의식으로 바꿔주는 이게 밸류예요. 저 밸류 때문에 출세하는 사람 많아요. 노조 차가 들어온다. 그 입구에 들어누워가지고 부사장까지 한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 자체가 능력도 같이 따라줬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밸류가 한번 인정이 된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오래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취업 문제, 직장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다 되고 나온다는 거죠. 그죠? 아까 아이디어 사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면은 이 아이디어 연구원에 관련되는 부분은 5가지 분야의 다른 영역들을 합쳐서 아이디어를 구하는 회사다. 그래서 이게 매년 엄청나게 크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아까 제가 이게 새롭게 나타내는 아이디어, 창의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자기 아이디어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분을 달리 해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한 페이지로 만드는 거, 2페이지로 만드는 거, 줄이는 거, 늘리는 거, 이 부분만 해도 충분하다. 그래서 핵심 인재가 가져야 될 능력 자체는 이 부분입니다. 야, 무슨 네가 쓴 거는 체계가 없어. 그러면 논리력이에요. 두 번째는 그래서 쌈박한 아이디어가 뭐가 들어가 있냐? 창의적인 아이디어예요. 세 번째로 그래서 대안이 뭔데? 이건 분석할 수 있는 게 A4로 스왓 분석이나 다른 부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안을 찾아내기 위한 거예요. 그럼 쌈박한 대안이 뭐 있나? 분석력이고. 네 번째 여기서 하는 부분이 이게 기한 능력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아이디어 있더라도 직장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보고서를 써가 올려야 되는 거예요. 기한을 해가 올려야 되는데 꼭 같은 내용을 A가 기한 용지를 써가 올리면은 통과되는 게 있고 B가 쓰면은 꼭 같은 내용인데 안 되는 게 있어요. 평범한 말을 나열하는 사람하고 A밥 B로 뒤집는 사람하고 차이입니다. 옛날에는 이공계가 대접을 못 받았어요. 이공계가 막 이렇게 해놓은 대안을 만들어냈던 그 부분을 전달할 방법이 없어, CEO한테. 그래서 인문계 나온 경영학과 나온 거나 옛날에 우리 군대 가면 차트병이 있다시피 야 이거 좀 대신 좀 해주라. 그럼 이제 인문계가 가져가서 지가 한 것처럼 딱 보고하면 그리고 인문계가 성질 잘했잖아요 옛날. 그러다 야 이거 이공계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또 뒤집어지고 하는 사태가 생깁니다. 나머지 설득력 보고하는 거. 꼭 같은 종이라고 하더라도 꼭 같은 테마를 줘놨는데도 한 사람이 상사에게 이야기하는 방법 중에서 뒤집어서 하는 방법이나 다른 방법을 이걸 하면서 달라지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5가지 능력을 다 가진 사람을 기업에서는 핵심 인재라고 그럽니다. 핵심 인재라고 그러고, 창의력이나 분석력 이 부분에서 이게 뛰어난 사람을 창의적인 인재라고 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 부분을 창의 인재라고 하면은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우리 회사가 교육을 시킨다고 한다면은 이 5가지 능력 중에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건지, 분석력이 떨어지는 건지, 체계가 없는 건지를 확실하게 구분을 하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기업에서 교육하는 방편이나 트렌드를 보게 되면은 A 기업에서 트렌드를 추구하고 있는 괜찮은 기업에서 이게 중요하다고 해서 이걸 하는데 다른 기업이 모두가 다 이걸로 가버려요. 실제 다른 기업들은, 중견기업들은 이게 아니라 이게 필요한 상황인데도 그렇게 해가지고 뒤집어 엎어가지고 A는 더 펄펄 날게 되고 B, C는 어려움만 가중이 되는 부분이다. 예를 들면 옛날에 컨설팅을 할 때 이렇게 저도 이제 컨설팅 센터에 있을 때 지금 현재 삼성에서 하고 있는 제도, 인사제도나 다른 부분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중견기업에다가 그거 하면 금방 망합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이 기업 정도 됐을 때 같으면은 한 80년대 중반에 해당이 된다.
그때 제도를 무엇을 썼는가를 다시 뒤집어야 돼요. 이 정도의 인력에서 이 정도의 허가할 때는 이걸 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게 잘 묵혀 들어가요, 사실은. 근데 그걸 최신의 트렌드라고 해가지고 선진국에서 나온 기법이 다 좋은 거 천만의 말씀. 다 기업 별입니다. 밑에 체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위에 갖다 놓고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 들이고 돈 들이고 그럼 이제 위에서 우리 컨설팅비를 올려놓은 것도 외국계 아닙니까, 사실은. 그죠? 자, 설득 커뮤니케이션. 보고하는 방식입니다. 그죠? 보고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글로벌에서 통하는 설득력 이 부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질문하는 방법에는 숫자 논리를 씁니다. 그죠? 자, A와 B와 두 사람 중에서 A안, B안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좋습니까? 저는 A안이 좋습니다. 다시 질문은 왜 A안이 좋습니까? A안이 좋은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게 숫자 논리예요. 그러면 만약에 머릿속에서 한 네 가지가 생각났다. 네 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당하는 수가 많아요. 네 가지입니다. 이렇게 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생각 안 납니다. 이렇게 하면 앞에 세 개도 가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딱 생각나면 무조건 두 가지 내지 세 가지로 딱 대답하는 방식. 근데 옛날에 이게 이제 이 글로벌 기업에서 많이 썼던 이 11가지 방식은 IBM이나 GE나 휴레팩트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괜찮은 기업 중에서 커뮤니케이션에 강한 대표적인 형태 하나씩을 뽑은 거예요. 함축 논리 이게 뭔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는 부분에서도 자, 여기 뭘 할 겁니까? 주어 동사가 있는 7단어, 10단어로 압축하는 방법입니다. 질문을 하거나 우리 워크숍을 가보면 포로 빠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포로 빠진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자, 우리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워크숍에 앉아서 토의를 하는데 한 사람이 이제 또 거기서 나섭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 부분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유럽에 출장을 4박 5일을 갔다 왔는데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시차도 있고 그런데 그게 왜 4박 5일이냐? 5박 6일이지. 이렇게 되면은 한 30분 동안 토론 주제가 이제 4박 5일하고 5박 6일이 됩니다.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형태가. 그러면은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뭐를 어떻게 하겠다. 주어 동사가 있는 이 부분을 딱 끄집어낼 수 있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 논리적인 결론 우선 문제. 이거 하겠다는 거야, 말하겠다는 거야? 뭘 의견을 물으면은 장황하게 막 나옵니다. 밑에 줄줄줄줄. 그러면 위에 있는 사람이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거는 뭐냐?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해. 결론이 마음에 들면 내가 또 물을게.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합니다.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유는 세 가지인데 이게 뭐 태계가 잡혀 있구나. 똑같은 부분이라도 같은 형태라도 한 단계 높은 이거는 G에서 나온 거죠. 다른 부분에 여기 시스템 논리가 그룹핑 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단체 토론을 할 때는 절대로 여기에서 이 토론을 하면은 딱 보면은 중간쯤에 가면서 이걸 마지막에 종합 정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 회사의 물건이 왜 안 팔릴까? 그럼 여기는 이제 제품 이야기를 해요. 여기 장소 이야기를 해요. 저기는 가격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딱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하는 사람이 딱 듣고 있다가 그거는 한 문제가 아니고 이 4P라는 걸 활용해서 제품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프로덕트, 프라이스 가격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장소, 프로모션 이게 판매 촉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다른 플레이스, 장소의 문제가 되는 이거 딱 하는 사람이 꼭 그 상위 10%에 있습니다. 어떤 의견을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발표를 할 때 그 부분을 또 기록을 해놔야 돼요. 핵심으로 압축해서 네 가지를 빨리 합치는 방법. 이게 기업에서는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글로벌에서 통하는 설득력을 전체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 이 부분. 예를 들면 이런 방법을 훈련하는 시간을 그냥 본인이 발표를 하건 어떤 하건 이 부분에서 이걸 맞춰가지고 발표를 시켜보는 그런 문제죠. 자, 그러면 창의적으로 일하는 방법 기본 공식은 P는 3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 이게 한번 바꿔봤어요. P는 뭐냐면은 퍼포먼스입니다. 성과가 어떻게 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죠.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이디어를 내기 위한 기본적인 재료가 어디서 나오느냐. 아이디어는 지식과 경험입니다. 근데 유독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는 책을 많이 읽기는 읽었는데 왜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걸까요? 읽기만 한 사람이에요.
메모 독서 노트도 작성했는데 왜 안 됩니까? 활용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단계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자기가 메모 노트를 지속적으로 해왔는지 활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을 따져보면 아까 그 5가지 질문에 들어가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지식과 경험. 아이디어가 지식과 경험이 있는데도 아이디어가 잘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패턴 확인을 안 하는 사람. 예를 들면은 노트에다가 이 부분을 적어가는 가운데에서 오른쪽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부분이죠. 노트에 있으면은 오른쪽에 적어놓고 여기 이 사이에가 비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다가는 패턴을 만들어 놔야 돼요. 여러분들 PC에 해도 되고 저도 노트에 하다가 PC로 갔다가 다시 노트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은 PC에다 해놓고 이제 좋은 용어나 다른 부분이 여러분들도 봐도 괜찮은 단어나 키워드나 메시지나 감동적인 단어는 내가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다 봐도 다 감동적이에요. 그 부분을 전달하기 위해서나 다른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내 분야에서 어느 분야에서 써먹는 소 제목을 달아놓는 거예요. 이게 패턴이에요. 자기 패턴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에 관련된 거, 공감에 관련된 거, 무엇에 관련된 거. 내가 전공이 인적 자원이다 그러면은 개미도 인적 자원에도 집어넣고 이걸 두 개를 연결시킬 수 없는 방법 생각하면 그게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패턴을 확인하고 나서 발상을 해야 될 방법이 3개로 나누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절대로 직장에 다니면서는 단계적인 발상을 하지 말아라. 나오더라도 전문가 부재 현상, 전문가를 영입하자, 전문가를 육성하자 이딴 소리나 해봐야 본전치기가 안 된다. 그냥 일반 범죄, 평범한 인재로서 인정이 된다라는 것만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 두 번째, 사고의 틀 문제. 절대로 자기 분야 한 분야만 가지고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자기 분야의 전문 분야로서 상사를 설득시키는 것은 이미 한계에 왔어요. 이미 짠 수건에 다 짰어요. 아이디어가 다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아이디어 나오면 위에서 그 분야에 30년 있은 사람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걸 나 10년 전에 다 해봤어.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뭐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이 든 사람이나 직장 상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직장 상사가 잘 못하는 방법이 통합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분야의 아이디어를 2가지 베토벤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형태를 하는 거.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유심히 봐야 될 게 바나나 우유 있죠. 바나나 맛 우유. 그게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걸 개발을 해가지고 처음에 그 바나나 맛 우유 이름 때문에 대박을 터뜨린 우유 회사가 있어요. 그 뭐냐면 여러분들 바나나 우유 같으면은 바나나가 색깔이 껍질은 노랗죠. 안에 알갱이는 하얗잖아요. 그러면 노란 바나나 우유는 껍데기로 만드는 바나나 우유죠. 그죠? 그래서 그걸 소구를 해서 흰색 다른 부분 노란색이 아닌 흰색 우유로 우리는 알로 만든다. 껍질로 만드는 노란 게 아니라 알로 만든다 해가지고 처음에 대박을 역전을 시킨 사례가 있다. 요즘에는 이제 바나나 우유가 아니라 바나나 맛 우유로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3번째가 관찰하는 부분. 3가지 방식은 머리로는 발상을 하고 가슴으로는 사고의 틀을 바꿔주는 부분이고